네, 지금부터 의학도서관 학술정보 활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학도서관 사서 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가량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기존 펀메드라는 그 학술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이죠. 대표적인 이 펀메드 검색 교육에 이 요즘 자주 사용하고 계실 AI를 어떻게 보조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 정보 검색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세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AI의 최신 동향의 연구 활동을 좀 중심으로 간단히 확인을 해보고, 기본적인 펀메드 검색법, 그리고 현재 생성형 AI 중에 가장 많이 사용 중이신 챗GPT를 기준으로 기존 연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펀메드 검색을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교육 내용이 모두 다 진행되고 나서 채팅방 확인하고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성형 AI가 학술 정보 검색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오신 선생님들은 연구할 때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사용을 해보셨을까요? 이제는 사실 근데 이 생성형 AI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대 교수님들 만나 뵙는 교수님들 여쭤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AI를 연구 현장에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고, 실제로 작년 10월에 네이처지에 지금 실려 있는 논문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10월 출간된 네이처 논문을 살펴보면 이 네이처 조사에서는 박사과정생 3,785명을 대상으로 그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 인식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AI 도구에 대한 인식 부분을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박사과정생 상당수가 매주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연구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AI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생성형 AI 도구는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연구 검색 측면이나 뭐 전반적인 검색된 결과에는 검증과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논문 역시 네이처지에서 출간된 논문인데 올해 3월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은 AI가 머신러닝 연구에서 아이디어 생성부터 그리고 코드 작성, 실험 실행, 결과 분석, 논문 작성, 그리고 자체 리뷰까지 전 연구 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수행하는 AI가 어떤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 과정을 AI로 자동화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러한 관점을 실행한 연구에서도 저자들은 아직 탑티어 퍼블리케이션 수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연구 그 논문들이 작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이 지금 AI 연구 자동화의 한계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의 그 중점에 있는 그 한계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각적인 부분,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 구현, 뭐 부정확한 인용까지도 모두 이 AI로 연구를 자동화했을 때 한계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은 한번 여기 레퍼런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연구를 기반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런 AI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쪽 면에서는 이 단순한 효율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효율성만 우리가 쫓다 보니 이 통제와 검증 영역에 시간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또 측면이 많이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 부분도 보시면 AI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 이 AI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든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이 문헌 검색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이 문헌 검색, 기존 연구를 검색하는 도구로 AI를 활용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접근만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기존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에 이 AI를 적용하려면 그 결과가 정확한지 혹은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락된 문헌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핵심 내용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문헌 검색 방식을 전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초기 연구 탐색 과정에서 이런 선행 연구자 자료를 좀 손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런 근거 기반 측면 혹은 재현성 측면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문헌 검색 원칙을 기반해서 기존 연구를 탐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펀메드에서 의학 논문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산하의 NCBI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학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무료라고 하는 것은 논문 검색을 무료로 하는 것이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원문을 무료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논문을 검색해서 논문의 서지 정보까지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서 우리 도서관에 걸려있는 링크되어 있는 펀메드를 통하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유료 논문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과학 분야의 방대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대학교 구성원들은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펀메드로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지금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의과대학이나 부산백병원에 계시지 않고 해운대나 상계, 일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함께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는데 각 부속백병원에도 의학도서실이 있고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속에 맞는 부속백병원 의학도서실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펀메드로 오시면 저희가 의과대학과 4개 부속병원은 다 함께 수서 작업을 진행하고 볼 수 있는 전자자원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펀메드로 접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로로 접속을 하시면 의학도서관 그리고 부속백병원에서 구독하고 있는 원문 링크와 그리고 Find It 인제 플러스 100과 같은 원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링크 리졸버 기능을 그 서비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 하시고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펀메드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펀메드 메인 화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메인 화면은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메인 화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창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어드밴스드 서치라고 고급 검색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검색 기능으로서는 메쉬 데이터베이스라는 메쉬 검색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 질문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클리니컬 쿼리, 그리고 특정 논문을 하나의 논문만 찾을 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싱글 사이테이션 매처, 이 정도의 검색 기능들이 메인 화면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기본 검색창과 메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드밴스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메드 기본 검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기본 검색창에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 자동 완성 혹은 오타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관련 검색어를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 키워드를 넣으시면 빠른 검색 그리고 키워드의 오탈자 수정 이런 것들은 편리하지만 체계적인 문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검색된 키워드가 어떻게 이 펀메드 안에서 해석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펀메드 검색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의 베이직 서치는 알고 있는 키워드를 바로 입력하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자명, 저널명, 권호, 출판 연도와 같은 서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특정 논문을 찾을 때 유용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반 주제 키워드를 입력하면 펀메드 자동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용어 매핑을 자동으로 해줌으로써 적절한 검색어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오비니얼 캔서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지만 펀메드의 자동 용어 매핑 기능에 의해서 총 14만 건 이상의 논문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검색 결과를 또 정확도 높은 순 혹은 관련도 높은 순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검색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비니얼 캔서라는 이 키워드가 어떻게 검색이 됐는지 진행 방법을 확인하는 위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아래 보시면 어드밴스드라는 이 기능이 있고, 어드밴스드 서치 검색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 검색된 키워드가 히스토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토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는 그냥 단순 오비니얼 캔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지만 펀메드 자동 용어 확장 기능에 의해서 통제어 라는 메시텀으로도 확장을 자동 변환해서 보여주고요. 오비니엘 따로 니오플라즘이라는 키워드로 변환해서 따로 엔드 조합한 검색어를 OR에서 조합 검색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단순 우리가 입력한 검색의 검색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키워드가 어떻게 펀메드 안에서 해석돼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제 세기너라든지 동의어, 유의어들을 확장해서 자동으로 검색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메드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했을 때 최대 장점은 펀메드는 최선을 다해서 문헌을 넓게 찾아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논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논문이나 체계적인 문헌 고찰 수준의 검색을 할 때는 이 검색 개념들을 내가 어떤 주제의 검색을 하고 싶은지 검색 개념들을 좀 나누고 통제어 자연어를 조합해서 검색 범위를 조정해서 검색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검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검색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을 5단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의학 분야에는 굉장히 좋은 검색 데이터베이스, 논문을 모아놓은 검색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펀메드, 그리고 EM베이스, 뭐 코크란 라이브러리 등등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무료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늘은 펀메드로 선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연구의 주요 컨셉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 주요 컨셉 범위를 나눈 다음에 검색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을 할 건지 선정을 하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검색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그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검색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위치에서 검색을 직접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검색 과정의 오류를 검토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의 문헌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 한 차례의 과정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검색 그 문헌을 한 번에 찾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두세 차례 반복하면서 내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 주제를 어떻게 컨셉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주요 컨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피코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ICO라는 알파벳을 가져와서 피코라는 프레임워크 이 명칭을 정한 거고요.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어떤 컨셉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먼저 이 P 컨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P 컨셉에는 환자나 연구의 주요 대상, 연구 문제들이 포함이 되고 이 I 컨셉에는 연구 중재나 노출, C 컨셉에는 비교군, 그리고 이 O 컨셉에는 우리가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연구 결과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요소를 검색에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색에는 대개 이 P 컨셉과 I 컨셉을 중심으로 검색식을 구성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C 컨셉과 O 컨셉을 조합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연구 주제 검색을 할 때는 이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환자와 중재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고 각각의 나눠진 컨셉에 대한 키워드 선정을 하고 검색을 진행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무슨 말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연구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연구 주제는 비만 환자에게 행동 치료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가라는 단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주제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해보고 펀메드 검색식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이 연구 주제에 대한 피코 프레임워크를 이런 식으로 PICO 컨셉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P와 I를 중심으로 펀메드 검색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컨셉마다 그 키워드 선정은 통제어와 자연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 통제어와 자연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제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어라는 것은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 검색을 진행 가능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주제 검색을 하는 기법은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 통제어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통제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동의어 중에 하나의 대표 용어를 정해서 색인과 검색에 활용하는 어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을 텐데 이 용어의 대표하는 용어가 코비드-19라는 이 대표 통째어로 색인이 되어 있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논문을 찾기 위해서는 코비드-19를 펀메드 통제어 형식으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개념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결과든 줄여서 검색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통제어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암 관련 단어도 뭐 어떤 저자는 투머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저자는 캔서라고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논문은 같은 암이라는 질병군을 다루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한 검색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만 검색을 하면 다른 논문들이 같은 질병군에 있는 논문을 검색할 수 없거나 누락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혹은 일일이 이 모든 비슷한 개념을 OR로 조합해서 검색식을 검색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부분이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통제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드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논문은 모두 이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로 색인이 되는데요. 이 메쉬 색인가가 직접 모든 논문 내용을 읽고 적절한 메쉬 텀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암 관련 그 주제는 모두 니오플라즘이라는 대표 용어로 색인을 해두고 우리가 논문이나 초록에 투머나 캔서라고 저자들이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인 단계에서 니오플라즘이라는 통제어가 부여되면 정보 검색자들은 이 니오플라즘이라는 통제어로만 검색하면 이 모든 동일한 개념의 주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뉴플라즘 메쉬 검색식으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면 서로 다른 자연어 표현으로 사용된 논문도 함께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저자들이 표현의 다양성과 언어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쉬가 모두 그 차이를 흡수해 주기 때문에 학술 자료를 검색할 때 보다 좀 정확하고 완전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검색을 하실 때는 통제어 검색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주제 검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제어를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조금 계속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으셔서 한 번 더 지금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메쉬 통제어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들을 묶어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슬라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과 초록에는 뭐 알코올 유즈 디솔더라는 표현이 있어도 메쉬에 알코올리즘이라고 색인이 되어 있으면 메쉬 알코올리즘이라는 메쉬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메쉬 유즈 디스오더리라든지 AUD라는 약어를 포함한 이런 다양한 같은 용어들이 한 번에 검색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로 검색을 하면 통제어 검색을 하면 정확도 높은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쉬의 특징은 메쉬는 시소로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이어, 하이어가 이렇게 관계가 정의되어 있어서 상위 메쉬 텀을 검색을 하면 하위 메쉬 텀까지 함께 포함해서 검색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당뇨병이라고 검색을 했지만 제2당뇨병으로 쓰여진 논문도 함께 검색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건의학 분야에는 대표적인 통제어가 메쉬와 EMT리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펀메드 데이터베이스 검색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라는 펀메드 통제어는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개발한 의학용어 통제 어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학 용어들이 상하관계의 틀이 구조로 정리되어 있고 또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메쉬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반드시 메쉬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메쉬텀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메쉬텀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검색은 펀메드의 메인 화면 아래에 있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논문 검색은 우리가 펀메드 기본 검색창에서 진행을 하지만 통제어를 통한 논문 검색을 하실 때 통제어를 찾기 위한 위치는 펀메드 데이터베이스, 메쉬 데이터베이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메쉬 검색을 하기 위해서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새롭게 메쉬 인터페이스에서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타나고요. 연구자가 평소에 사용하시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메쉬텀이 검색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정확히 이 내가 찾고자 하는 용어가 메쉬텀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통제어가 나올 수도 있고 관련된 통제어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총 4개의 메쉬 용어가 나타납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검색 용어로 실제 메쉬텀 4개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메쉬텀 각각의 아래에는 이렇게 스콥 노트, 용어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는 스콥 노트가 나타나는데 이 스콥 노트를 보고 내가 찾고자 하는 대사 증후군에 대한 메쉬텀이 메타볼릭 신드롬으로 용어가 색인되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 보이시는 1번의 용어가 대사 증후군의 메쉬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통제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어나 상위어 혹은 하이어를 다시 검색해서 메쉬텀을 찾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기 용어 검색에서는 단순하게 그 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연구 주제에 적합한 통제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쉬텀을 찾고 나서 실제로 통제어 검색을 진행해서 펀메드에서 메타볼릭 신드롬 관련 논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즉 메쉬 검색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메쉬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측에 있는 메쉬 서치 펀메드 서치 빌더에서 Add to 서치 빌더를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통제어 검색식 형태로 통제어가 변환됩니다. 보시면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메쉬텀 앞뒤로 더블 커텐션 마크가 입력되고 뒤에 가까로 메쉬가 붙으면 이게 펀메드의 통제어 검색식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제어 검색식을 바로 서치 펀메드를 하면 실제로 펀메드에 있는 메타볼릭 신드롬 관련 주제의 논문을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검색창에서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했을 때와 지금 슬라이드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 메타볼릭 신드롬 통제어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건수도 차이가 있고 실제로 검색되는 검색 논문도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펀메드를 들어가서 메쉬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를 들어가는 위치는 저희 도서관에 걸려있는 링크되어 있는 펀메드로 오시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유료 논문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주제 검색을 바로 하실 때는 기본 검색창을 이용을 하시지만 우리가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로 나눠서 통제어 검색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오시면 됩니다. 메쉬 데이터베이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데이터베이스에 오시면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 시연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비만과 행동치료 관련 논문을 찾기 위해서 먼저 비만 통제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시티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PC로 실습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한번 펌메드 들어가셔서 직접 메시 통제어를 검색하는 요 시연 플로우를 따라오시면 또 나중에 꼭 기억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오피시티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주제 검색, 논문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어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입력한 오피시티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메쉬텀은 총 37개가 나고요. 그 중에 좀 관련도 높은 선으로 이렇게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용어를 색인하게 된 범위, 용어의 범위를 이렇게 밑에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뭐 BPI 몇 이상이 되면 그런 상태를 이 OPCT라는 통제어로 색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 통제어를 펀메드에서 바로 검색하는 방법은 메쉬텀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우측의 펀메드 서치 빌더에 Add to Search Builder를 클릭합니다. Add to Search Builder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통제어 검색식 형태로 용어가 변환이 됩니다. 메쉬텀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가 붙고 가까로 메쉬가 붙어서 통제어 검색식 형태로 나타나고요. 해당 부분에서 서치 펀메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29만 5천 건의 비만 관련 논문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I 컨셉의 통제어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같은 플로우로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행동치료 관련 메쉬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메쉬 검색 결과에서 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쉬 상세 화면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제가 보고자 하는 메쉬 텀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용어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스콥 노트 개념적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서패딩 용어의 측면을 제한해서 검색을 하거나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해서 검색하는 이런 기능들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뒤에서 이론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 이 엔트리 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엔트리 텀 목록에서는 자연어 이 메쉬 텀과 관련된 동의어, 유의어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목록에 있는 키워드들은 우리가 뒤에 진행해야 되는 자연어 검색 선정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메쉬 텀에 연결되어 있는 동의어, 유사어가 제시된 이 부분에서 검색식에 넣을 자연어 후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 메쉬 텀 밑에 있었던 서패딩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패딩 부분은 지금 메쉬 텀 아래에 있는 여러 체크박스들을 바로 서패딩으로 하고 용어마다 부출되는 서패딩은 상이합니다. 이 서패딩은 메쉬 용어를 특정 관점으로 제한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인 니오플라즘이라는 이런 그 주제 중에서도 뭐 서저리나 테라피 관점으로만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브레인 니오플라즘에서 서저리 테라피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만 좀 좁혀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서치 필더를 활용해서 검색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너무 그 측면을 좁혀버리면 관련된 문헌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패딩은 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또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시 메이저 토픽은 이 메시 텀이 논문의 주요 주제로 색인된 문헌만 검색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의 논문에 보면 여러 개의 메시텀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중에 뭐 중요한 연구 대상이나 중요한 중재에는 이렇게 별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별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고 합니다. 즉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을 때 좀 주제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겠다 하실 경우에는 메시텀 아래에 있는 메시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선택하셔서 서치 빌더에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진행해 보시면 내 연구 주제와 정확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주요 주제로 색인된 문헌만 검색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 메이저 토픽을 적용을 하면 검색 결과가 줄어들고 해당 주제를 좀 중심적으로 다룬 문헌 위주로만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펀메드에는 이런 메시 이외에도 파마콜로지 액션이라든지 서플리멘터리 컨셉이라는 이런 보조적인 통제어 유형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실 부분은 메시 데이터베이스 가면 기본적인 메시 텀도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약학 통제어라든지 아니면 예비 통제어들도 함께 검색을 할 수 있고 요거 그대로 메시 텀 검색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예비 후보에 있는 용어들도 통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비만과 행동치료 예시로 돌아오겠습니다. P 컨셉인 오피시티는 펀메드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찾아보면 뭐 오피시티라든지 오버웨이트라는 통제어로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주제 검색할 때 통제어 검색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비헤이비얼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그대로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비헤이비얼 테라피 메시 텀을 또 통제어로 선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컨셉마다 적절한 메시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이 컨셉마다 자연어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모두 검색에서는 자연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즉 통제어가 아닌 모든 용어는 자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어 검색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통제어 메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메시로 색인되지 않은 문헌도 있고 실제로 메시 색인 작업 중인 최신 논문들은 메시가 아직 부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신 논문들은 메시가 부여되기까지 자연어로 검색을 해서 누락된 논문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색인되지 않은 최신 논문까지 모두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연어도 선정해서 함께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어를 선정할 때는 동의어, 내가 알고 있는 동의어나 단복수, 약어, 뭐 영국식, 미국식 용어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기존에 알고 계신 자연어가 있으면 포함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봤던 메시 데이터베이스의 엔트리 텀을 참고해서 자연어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컨셉에서는 오피시티의 자연어로는 오피시티, 오버웨이트, 오비스 같은 이런 통제어 자체도 자연어로 한 번 더 검색을 해주시면 이 용어로 색인되어 있는 최신 논문을 누락 없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행동치료 컨셉도 관련된 자연어를 비헤이비얼 테라피즈 혹은 그리고
컨디셔닝 테라피, 테라피즈 요런 유사한 단어들을 자연어 선정 후보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컨셉별로 정리된 용어들을 실제로 검색식을 조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 컨셉에 있는 통제어 자연어, 그리고 I 컨셉에 있는 통제어 자연어, 즉 같은 컨셉 안의 통제어와 자연어는 OR로 묶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컨셉은 AND로 조합을 합니다. 즉 오피시티 관련 통제어 자연어 용어들은 OR, Behavior 테라피 관련 용어는 또 통제어 자연어를 OR 조합해서 마지막에 두 컨셉을 AND로 연결하는 검색식을 수립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헌 검색식을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검색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선정한 자연어의 형태를 검색식 형태로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색식을 변형을 하실 때는 펀메드의 검색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 기법이나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챗GPT한테 물어보면 펀메드 검색식을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검색식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사용되는 검색 기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실제 펀메드 검색을 하실 때 검증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검색식으로 통제어를 바꾸는 방법은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준 통제 검색식을 그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선정한 키워드 앞에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입히는 구검색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어 키워드 뒤에는 이 검색 키워드를 특정 이 검색된 주제로만 한정해서 검색할 수 있는 펀메드 서치 필드를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검색 기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 검색에서 단순하게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펀메드가 자동으로 용어를 확장해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색 결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검색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내가 선정한 키워드만 검색될 수 있도록 이 펀메드 자동 검색 기능을 오프할 수 있는 방법이 키워드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입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캡처된 화면에 검색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구검색을 적용했을 때는 검색 결과 건수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정한 키워드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로 일치하는 검색을 진행을 하면 펀메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올 필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주제 검색과 무관한 필드도 모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 필드 검색을 불필요한 주제를 검색 결과를 최소화해서 영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치 필드 태그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서치 필드 태그 중에 주제와 관련된 필드 태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TI, TIAB, TW 세 가지 태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TI 태그는 타이틀로 제한을 하는 필드 태그입니다. 검색 영역은 가장 좁은 영역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논문만 보고 싶을 때 키워드 뒤에 가까로 TI를 붙여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IAB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초록만 검색하는 영역입니다. 이 TW라는 것은 제목과 초록, 저작 키워드, 주제까지 포함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주제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논문 이외에도 내가 좀 누락 없이 이 주제를 검색하고 싶다, 자연어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TW 태그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정한 자연어를 이런 식으로 선정한 키워드 앞뒤로 구검색 처리 그리고 가까로의 자연어 태그 TIAB 사용하셔도 되고 TW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영역을 좀 좁혀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펀메드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필드 태그가 있지만 오늘은 주제 검색에 가장 자주 쓰는 이 가까로 메쉬 태그 그리고 TW, TI, TIAB 태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색 기법을 모두 활용해서 어드밴스드 서치에서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법을 이 어드밴스드 빌드에서 활용을 하셔서 조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드밴스드 서치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단에는 빌더로 하단에는 히스토리로 구성이 됩니다. 빌더에는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통제어 검색식, 자연어 검색식을 직접 검색식을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빌더에 있는 필드들을 활용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펀메드 화면에 어드밴스드 위치로 와주시면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빌더와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히스토리들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우리가 비만과 행동치료 관련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비만이라는 통제어 검색식을 서치로 바로 검색 결과를 보시지 말고 add to history로 검색 결과를 좀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펀메드의 비만 관련된 주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통제어로만 검색이 되지 않는 최신 논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한 자연어들을 쿼리박스에서 바로 검색식을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필드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주제 검색을 제목 초록, 제목과 초록 그리고 주제로 제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필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실까요? 이 중에서 저는 텍스트 워드, 주제 검색을 가장 민감도 넓게 할 수 있는 텍스트 워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한 비만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OR 조합해 주겠습니다. 선정한 키워드에 이렇게 구문 검색 처리하는 이유는 자동으로 펀메드 확장 검색이 되지 않기 위해 이 키워드와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불리언 연산자 OR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텍스트 워드로 검색식을 만들고 add 처리해 주시면 모든 키워드 뒤에 텍스트 워드라는 자연어 필드 태그가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add to history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P컨셉의 통제어 검색식, P컨셉의 자연어 검색식이 완성이 되었고 요 두 가지를 쿼리에서 OR로 이렇게 조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쿼리 박스로 액션을 통해서 올려서 조합을 하실 수도 있고 서치 넘버를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서치 넘버 지금 보이시는 서치 넘버를 샵1, OR 샵2 이렇게 조합해서 검색을 조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조합해 보면 통제어와 자연어가 검색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불리언 연산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불리언 연산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해서 검색을 진행해야 검색에 에러가 없고 그 외에 이런 필드 태그나 키워드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동일한 검색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조합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P컨셉 관련된 통제어와 자연어를 OR로 묶고 I컨셉 관련된 통제어와 자연어를 OR로 묶은 다음에 두 컨셉을 AND로 연결해서 검색을 진행을 하면 기본적인 펀메드 검색식의 뼈대가 마련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는 베스트 매치 순, 관련도 높은 순으로 나타나는데 최신 순으로 조금 바꿔서 정렬을 바꿔서 한 페이지당 기본 뭐 10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50개씩 이렇게 출력 디스플레이 옵션을 바꾸셔서 한 화면에서 검색된 검색 결과를 최신 순, 최신도 높은 순 50개의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검색된 검색 결과의 좌측에 보시면 이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필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 특정 연도 제한입니다. 좌측 필터에 보시면 검색식에서 이 필터 그 출판 연도 필터를 활용해서 연도 제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색 결과가 조금 많지만 P 컨셉의 OR 조합 검색식에서 출판 연도 제한하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54만 건 이상의 검색 결과가 있는데 이 검색 결과는 1850년도부터 문헌을 모두 검색한 결과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1976년으로 필터를 옮겨가면 53만 건으로 이렇게 검색 결과가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면 이 하살표로 확장하셔서 연도를 이런 식으로 2016년으로 제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도 제한을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스터디 디자인 제안도 같은 측면, 좌측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RCT 자료만 보고 싶으실 때는 아티클 타입을 RCT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필터를 활용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2016년으로 필터를 제한해 두었으면 이 검색 결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검색 결과에도 필터가 남아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 기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클리어 얼로 필터를 모두 삭제하시고 검색을 진행하셔야지 그 다음 검색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논문명을 타이틀이 딱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펀메드 검색 결과 상세 보기 화면이고요. 이 상세 보기 화면에서는 해당 문헌에 부여된 서지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 PMID라는 것이 이 펀메드 논문의 고유 번호입니다. 즉, 이 번호만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 논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하시는 연구자들끼리 펀메드 검색 결과를 공유하실 때는 뭐 다양한 공유 방법이 있지만 이 PMID를 서로 공유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논문마다 이 DOI 정보, 고유 URL이 다 붙어 있습니다. DOI 정보를 공유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논문 정보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원문 복사 서비스를 받을 때도 PMID를 좀 적어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좀 찾아드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펀메드 검색 결과 보기에서는 해당 문헌에 부여된 주제 색인어, 메시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셔서 또 검색식을 보완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시작을 도서관에 링크된 펀메드로 하시면 이렇게 우리 도서관의 원문 보기 링크 Find it 인제 플러스 100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면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PDF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PDF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원문 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하실 경우에는 각 소속된 도서관의 원문 복사 신청을 클릭하셔서 원문 복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미구독 원문에 대한 비용은 도서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국내에 이 원문이 타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시간이 걸리고 국외에 신청해서 원문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뭐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독하지 않는
원문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 find 인재 플러스 100 화면에서는 임팩트 팩터 조회라든지 아니면 또 SCI 등재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엑셀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드노트 서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 정보 검색과 다르게 이 학술 정보 검색은 검색 시가, 검색 결과를 저장하는 게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했고 이 검색을 기반으로 이러한 레퍼런스를 활용을 한다라는 연구의 재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전통적으로 펀메드를 검색하고 문헌을 찾는 방법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인 챗GPT를 이용한 펀메드 검색 실습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현재 챗GPT는 무료로 사용하든 유료로 사용하든 5.5 버전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챗GPT를 활용할 때 인스턴트를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학술 정보를 검색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는 이 띵킹 버전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챗GPT 버전부터 소개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제 자료에 포함된 캡처 화면들은 모두 5.5의 플러스 유료 버전이라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요즘 연구자분들이 가장 좀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이 연구 정보를 어디까지 올려도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우리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가이드가 없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이드를 보시면 한국어로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료에 있는 이 링크로 가셔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연구 주제라든지 중요한 연구 데이터 혹은 병원의 환자 데이터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사용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 챗GPT를 오늘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챗GPT에서도 이 우측에 임시 채팅을 활성화하시면 활성화하시면 뭐 이 모델에 축적되지 않고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그 결과를 출력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임시 채팅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구글로 로그인을 해서 쓰시고 유료로 이용을 하시든 무료로 이용을 하시든 내 프롬프트가 남아서 나한테 맞춤 그 답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 채팅을 활성화하면 내가 그 검색했던 프롬프트들이 히스토리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기능을 모두 사용하시면서 개인정보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GPT 말고도 클로드나 제미나이에 모두 이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챗 GPT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활용 교육 한 번만 들어보셨어도 이 기능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GPT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유료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위치는 이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내 정보가 있고요. 내 정보에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좌측 하단에 내 정보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데이터 제어 부분을 가시면 됩니다. 데이터 제어 부분에 가시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 켜짐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디폴트 값이 켜짐이기 때문에 켜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서 다 꺼주시면 됩니다. 챗GPT는 앱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또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음성 녹음이나 뭐 영상 녹화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일단 모든 섹션을 끄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AI 전문가들의 교육을 들어보면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좀 꺼두고 활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최근에 또 추가 교육을 받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오픈 AI 자체에서 개인정보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이트로 가셔야 되고요. 구글, 그러니까 오픈 AI에 본인 계정이 있으시면 모두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이트로 가시면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새 창을 열고 오픈 AI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요 URL로 접근을 해보시면 저는 이미 오픈 AI에 구글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고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개인정보 요청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 계정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개인용 챗GPT 계정이 있다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개인정보 관리에서 내 컨텐츠로 학습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다른 원하는 작업이 있으시면 또 뭐 GPT 계정을 폭파하고 싶거나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내 컨텐츠로 학습하지 않기를 클릭을 하면 일단 로그인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저는 이미 해두었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국가를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다시 해야 되네요. 보시면 뭐 이런 부분을 동의한다라고 하고 코리아를 선택을 해서 요청을 제출하면 오픈 AI의 정책에 의거해서 내 컨텐츠를 학습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요청을 제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다 하시고도 사실 뭐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오픈 AI라는 공급사의 제도 정책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두시는 게 나중에 또 보호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다 하신 다음에 챗GPT를 활용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으십니다. 단순하게 연구 주제를 주고 이런 비만과 행동 치료에 대한 학술 논문을 찾아줘라고 지시사항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시사항만 있는 프롬프트는 검색 범위라든지 출처 기준 그리고 연구 설계나 최신성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워낙 이 주제로 이 프롬프트들을 자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와 논문과 유형이 한 번에 나오던데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원하는 결과를 딱 한 번에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한테 검색을 시킬 때는 지시사항의 맥락과 역할, 뭐 얻고 싶은 결과물을 모두 추가해야 답변의 전문성이 높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존 연구 검색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좀 확장시키는지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먼저 지시사항에 나의 역할과 챗GPT의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나는 학술 논문을 작성 중인 연구자고 너는 보건의학 전공 석사인 전문가야. 뭐 박사인 전문가야. 전문가라는 포지션을 챗GPT한테 주고 나는 무엇을 하는 연구자인지 이렇게 역할을 정해주시면 맞춤형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챗GPT 5.5에서도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딱 지정해 주시는 게 보다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만 환자 행동 치료로 RCT 논문 찾아줘라고 하지 말고 뭐 펀메드에서 혹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뭐 리스도 있죠. 리스, 펀메드에서 이런 논문을 찾아줘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주제에 스터디 디자인 유형까지 넣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얻고 싶은 결과물을 추가할 때에는 2026년에 혹은 뭐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등재된 논문을 찾아줘. 그리고 그 출처와 URL을 보여줘라고 조금 더 확장하시면 기본적으로 AI는 작년까지 지금 올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학습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작년 하반기까지 그 학습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된 대답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논문을 찾아달라고 하면 최신 논문이 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이라는 최신 출판 연도를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AI는 일단 유료 버전에서는 웹 웹 서핑도 같이 해서 웹 크롤링 해서 검색 결과를 주기 때문에 출판 연도를 넣어주시면 최신 정보까지 한 번에 얻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질문일 때와 이 역할 지정하고 얻고 싶은 결과물을 뭐 출처까지 같이 보여달라고 하면 명확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계별로 프롬프트를 돌렸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띵킹 부분은 답변을 얻는 시간까지 조금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돌려본 이 화면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과 행동치료 논문을 그냥 알려달라 했을 때 단순하게 알려달라고 지시사항만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논문을 살펴볼 수 있게 주었고 여기는 2026년 논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비만과 두 번째 프롬프트 이제 역할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나는 어떻고 너는 어때? 그래서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제 지금 GPT는 워낙 검색식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검색식까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근데 출력되는 게 다 개인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프롬프트 넣으셨을 때 어떤 답변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펀메드 논문, RCT 논문만 이렇게 답변을 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와 차이점은 첫 번째 단계는 여러 그 오픈소스에서 대답을 줬다면 여기는 지금 펀메드에 한정된 RCT 논문만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것까지 포함해줘라는 그리고 출처를 붙여줘라고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2026년으로 논문을 한정하고 펀메드에 색인된 RCT 관련 논문만 이렇게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학술 정보를 물어볼 때는 이 프롬프트를 기본값인 인스턴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띵킹으로 돌려서 받은 답변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확장해서 검색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도 막 뭐
5개에서 10개 정도의 논문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그 추천의 근거라든지 어떤 기반으로 이 논문이 추천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결과가 어떤 근거로 네가 이 5가지를 추천하는지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의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출력성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펀메드나 뭐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와 같은 유료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할 수도 없고 무료 오픈 소스에 접근해서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데 펀메드 전체 문헌을 직접 검색하지도 않고 출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논문 목록도 일부만 보여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주제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검색할지를 검색식을 물어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정확하게 기존 연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메드 그 검색식 생성 프롬프트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제 의학사서 몇 명이 모여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챗GPT가 잘하는지, 제미나이가 잘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람이 만든 프롬프트가 훨씬 좋은 답을 사람이 만든 검색식이 좋은 답을 주는지 이런 연구를 하면서 만든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학사 수준으로 석박사 수준으로 이렇게 수준을 구분해 두었지만 선생님들께 필요한 프롬프트를 선택하셔서 검색식을 달라고 해보시면 실제로 펀메드 검색식을 잘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직접 돌려본 검색식을 달라 했을 때의 띵킹의 화면을 보시면 결과 화면을 보시면 포괄적으로 내가 통제와 자연어를 모두 포함해서 검색하는 검색식도 주고요. RCT로 좁히는 검색식도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최종 RCT까지 붙여서 전체 검색식도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조금 오늘 놀랬던 거는 이 지금 검색 결과에는 없는데 민감도와 정확도를 구분해서 검색식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넓게 볼 거면 이 식을 쓰고 좁게 볼 거면 이 검색식을 써라고도 제안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검색식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펀메드에서 돌려보시면 뭐 검색 결과도 얻으실 수 있을 뿐더러 어드밴스드로 가서 챗GPT가 만든 검색식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통제어랑 자연어를 같이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검색 그 범위 조정을 제목과 초록에 국한되도록 자연어 검색 범위도 조정했고 뭐 그리고 다양한 그 자연어 키워드를 확장해서 검색식을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식은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돌린 검색은 제가 한번 검증해 본 결과 오류는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도 이렇게 메쉬가 없는 메쉬를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메쉬 텀이 그렇게 색인되어 있지 뭐 복수로 색인되어 있는데 단수로 알려주거나 이런 메쉬의 정확성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제시해준 펀메드 검색식은 반드시 펀메드 메쉬 데이터베이스 혹은 펀메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검색식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챗GPT에는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무료 버전도 건수 제한은 있지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심층 리서치라는 부분을 활용하시려면 챗 GPT에서 채팅창에서 보시면 지금은 저는 모델 선택을 띵킹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서 답변을 얻고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심층 리서치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드들이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딥 리서치는 작년에 새로 나온 기능이고,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은 점은, 죄송합니다. 네,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은 점은 많은 양의 오픈 소스에서 참고 문헌을 직접 탐색하고 읽어냅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제공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검색 결과를 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심층 리서치에서 제가 오늘 드렸던 프롬프트를 돌려서 또 기존 연구를 한번 탐색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기존 연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펀메드 검색을 잘 알고 계실 때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식을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우리가 직접 찾았어야 되는 펀메드의 메쉬 데이터베이스 통제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선정했어야 되는 자연어 키워드들을 굉장히 빠르게 키워드를 확보해서 선정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단점은 통제어의 정확성이나 검색식의 오류와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기법을 아직은 100%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한테 펀메드의 검색식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연구자가 직접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오늘 제시드렸던 검색 프롬프트들이 기존 연구를 찾으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시간을 오버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